예, 이번 국정감사에서 가장 먼저 사립유치원 문제를 제기한 민주당의 박용진 의원이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뭐 요즘 마음고생이 좀 심하시다고요? 아무래도 유치원 연합회 쪽에서요. 예. 뭐 잘 되나 보자. 다음 선거 때 보자 이런 얘기도 하시고 또 그 우리를 이렇게 마녀 사냥하지 마라, 매도하지 마라 이렇게 문자도 보내고 항의 전화도 많이 하셔서 그러니 개의치 않고 필요한 일 하고 눈치 보지 않고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제 정부 대책이 나왔고 이제 박 의원께서도 여러 가지 법안도 이제 지금 내놓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당장 학부모님들은 당장에 내년에 우리 아이가 어떻게 되느냐 불안해하시거든요. 지금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오늘 그 발표한 정부 대책안에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이 있는데요. 예전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행정조치 이외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공정거래법 26조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를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되게 단호한 입장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그 임의 폐원.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그냥 유치원 문 닫고 휴원해버리고 이렇게 하겠다고 그러면 이거를 그 유아교육법 위반으로 해서요. 형사 처벌이 가능한 걸 적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모집 정원수를 줄이겠다든지 이런 정도로 끝났는데 지금은 정부가 아주 야무진 각오를 하고 나섰다는 거고요. 우리 여당 쪽에서도 이번에 만일에 다시 한번 우리 공교육을 흔드는 행위들을 집단 행동을 하게 되면 본때를 보여줘라 이렇게 하는 것이 저희들의 주문입니다. 지금 이제 오늘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법안을 준비하신 입장에서 보면 뭐 당장은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시는지요? 사실 좀 얘기를 해둘 건 뭐냐면 오늘 정부가 발표한 내용들 중에 한 80%는 새로운 예산의 확보 혹은 법의 개정 없이 그냥 교육부가 교육당국이 할 수 있는 일들인 거예요. 그걸 왜 지금까지 안 했느냐를 저는 묻고 싶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제가 비록 여당이지만 이 문제가 잘 마무리될 때까지는 집권 야당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이제 계속 질책을 하고 재촉을 할 생각인데요. 장기적으로는 제가 제출한 박용진 3법,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을 이번 정기국회 안에 개정해내야 장기적인 변화, 근본적 변화가 가능하고요. 정부가 이러저러한 대책들을 내놨으니까 지금은 정부가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일들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정부 대책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게 일단 이제 국공립 유치원을 좀 많이 늘리고 그렇습니다. 2022년까지인가요? 40%까지 늘리겠다 이건데 또 일각에서는 그렇게 되면 좀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완할까요? 사실 시장에서도 그렇고요. 학부모들 대부분의 요구는 국공립을 좀 늘려달라는 겁니다. 지금 뭐 서울, 부산 같은 경우는 10%대의 아주 낮은 국공립 확충밖에 안 되고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 말씀하신 2022년까지 임기 내에 전체 국공립을 40% 비중으로 높이겠다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오늘 정부가 발표한 내용은 그것도 1년 당겨서 하는 거고요. 원래 내년에 500학급 정도를 확충하려고 그랬는데 거기에 500학급을 더 확충해서 1000학급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은 원래 하기로 했었던 것들을 좀 당기는 효과는 있죠. 그런데 많은 수요가 필요한 대도시라든지 혹은 뭐 대규모 아파트가 새로 들어서는 곳 이런 데 제대로 수급이 조절될 수 있겠느냐가 좀 걱정스러운데요. 그냥 새로운 학급을 충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매입형 그러니까 이미 있었던 것에서 폐원을 하면 그걸 매입을 하거나 아니면 초등학교의 빈 교실을 활용하는 병설형 이게 다양한 방식으로 하기로 했고 지금은 훨씬 낫죠. 재원은 충분합니까? 예, 자신 있답니다. 자, 그런데 뭐 조금 전에 사립유치원 쪽에서 충격이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일단 사유재산권 보장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사립유치원인데 정부가 좀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 이제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틀린 생각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유치원의 운영이나 이런 걸 뭐 다 들여다보고 간섭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매 해마다 2조의 돈이 그러니까 한 4억 정도씩 평균적으로 유치원에 국고로 지원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겠다는 거거든요. 소득이 있으면 세금 있잖아요. 또 세금 쓰여진 곳엔 감사가 당연히 있어야죠. 이게 대한민국의 상식입니다. 이 상식을 따르지 않겠다고 하는 건 저희가 용납할 수가 없고요. 사유재산을 가지고서 자신들이 건물을 내고 토지를 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해 달라는데 그거 인정하죠. 그러나 그분들이 유치원 운영을 위해서 이런 건물을 자기들이 가지고서 하는 것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했는데 이제 와서
건물과 땅을 사용하는 것을 공적 사용료를 따로 또 국가로부터 받겠다는 거예요. 예. 이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택시 개인 사업자들로 다 운영해 서지만 택시라고 하는 게 우리 어떻게 보면 대중교통 아니에요. 그분들에게 여러 세제 혜택도 드리고 뭐 LPG 가스도 상당히 싼 가격에 공급하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택시를 사용하는 이유를 또다시 우리 국토교통부나 정부에서 지자체에서 그 택시 기사분들에게 따로 지급하지는 않잖아요. 예. 자기가 그걸 가지고 영업을 하는 건데. 예, 알겠습니다. 짤막하게 마지막으로 모두의 지금까지 다 알고 있었다 이런 문제들을 네. 근데 왜 못 해왔느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좀 그 이 비리도 이제 알고 있었던 분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또 책임을 묻는 문제 뭐 이런 문제도 좀 남아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국정감사가 다음 주 이제 월요일이면 이제 사실 마무리가 되는데요. 예. 제가 지난 국감 기간 내내 다그쳤던 건 제가 여당 소속이면서도 불구하고 사회부총리인 유은혜 교육부 장관 엄청나게 질책을 했고 예. 또 그 우리 교육부의 관료들 그리고 이른바 진보자가 붙은 교육감들한테 질책을 했습니다. 이름만 진보면 뭐하냐 하는 일이 진보여야지. 네. 이런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고 공개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동안 우리 학부모들이 침해당한 교육 선택권 그리고 내 세금이 잘 쓰여지는지를 알아야 했는데 그거 알 권리를 박탈당했던 우리 국민들한테 당신들이 큰 죄인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사태 이 지경이 올 때까지 이를 방치한 교육당국의 책임이 저는 6대4, 7대3으로 더 크다고 봅니다. 예. 그 부분과 관련해서 책임질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 이후에 계속해서 제가 파악하고 국회에서 입법부의 역할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